자, 오늘은 2차 방정식 응용. 자,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2차 방정식이 자, 이렇게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주어졌을 때, 자, 저런 2차 방정식의 이제 근의 개수는 우리가 근의 공식을 보시면 이 루트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식이 있어요. 자, 이 b제곱 마이너스 4ac의 이제 부호에 따라서 2차 방정식의 이제 근의 개수가 결정된다. 자, 요렇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 곧 양수의 값을 갖는다면 주어진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근을 갖게 됩니다. 자, 왜냐? 요 근의 공식을 보시면 요 루트 앞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죠. 자, 그런데 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 곧 요 근호의 값이 어떤 값을 갖고 있다면 2차 방정식은 자, 이렇게 2a분의 마이너스 b, 자,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요런 한근을 가질 거고, 자, 다른 한근은 자, 역시 똑같죠. 자, 2a분의 마이너스 b, 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요렇게 플러스로 연결되는 i와 이제 마이너스로 연결되는 i, 요렇게 두 개의 근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면. 자, 어렵지 않죠. 자, 이제 두 번째는 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만약 0이다. 자, 그럼 요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되기 때문에 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어지죠. 결국 요 x의 값은 2a분의 마이너스 b. 자, 요렇게 하나의 근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요 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우리가 이제 중근이라고 합니다. 요 중근도 엄밀히 말하면 두 개의 근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개의 근이 서로 같은 값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근, 이제 중근을 갖는다. 자, 요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두 근을 갖는데 그 두 근이 서로 이제 다른 값을 갖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하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인 경우는 역시 두 개의 근을 갖지만 그 두 개의 근의 값이 서로 같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근으로 표현될 수 있고, 그놈을 이제 중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만약 0보다 작다. 자, 그러면 근호 안에 있는 값이 음수이기 때문에 음수의 제곱근은 존재하지가 않죠. 우리가 루트 안의 값이 0보다 작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중학교 과정까지는. 자, 따라서 요 놈은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굉장히 중요한 식이에요. 근의 개수를 판단할 수 있는 식이니까. 자, 요 놈은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판별식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더 자세히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참고적으로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거 잠깐 보시면 만약 2차 방정식이 해가 존재할 조건을 구하여라. 자, 그러면 요 1번 같은 경우에는 해가 두 개 존재할 조건이고, 요 두 번째는 해가 하나, 곧 중근을 가질 조건이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이 해가 존재할 조건, 우린 그렇게 이야기하면 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판별식이라고 했었죠. 요 놈의 값은 자, 0보다 크거나 또는 같다. 자, 요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1번을 보도록 하죠. a의 값은 1이고, 자, b의 값은 3, 자, c의 값은 마이너스 1, 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b가 3이기 때문에 3의 제곱 9 마이너스 4, a는 1, c는 마이너스 1. 자, 계산하시면 13. 따라서 0보다 크네요. 자, 양수면 주어진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근을 갖게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2번을 보도록 하죠. 자, 저놈을 전개해서 우리가 좌변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즉,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하는 0. 자, 요렇게 2차 방정식을 정리할 수 있고, 자, 요놈은 딱 봐도 지금 x-2의 제곱, 자, 요렇게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바꿀 수 있죠. 자, 그러면 x는 2, 자, 실근 하나, 중근 2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로 뭐 인수분해가 되시면 좋고, 자, 요놈도 우리가 b제곱 마이너스 4ac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자, b는 마이너스 4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4 제곱하시면 16이 되겠죠. 자, 마이너스 4, 자, a는 1, 자, c는 4.
자, 16-16. 자, 따라서 0. 그러면 하나의 근, 우리가 지금 중근을 갖는다.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3번을 보실 텐데, 자, 우리가 3번을 풀기 전에 근의 공식 중에 짝수 공식이 있었죠. 자, 요 놈의 x의 개수가 짝수기 때문에, 자, 요 놈을 만약 짝수 공식으로 표현을 하면, 요 x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자, 플러스 마이너스, 자,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그렇다면 요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짝수 공식의 요 루트 안에 있는 요 식 또한 근의 개수를 판단할 수 있는 식이 될 수 있겠네요. 우리가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그놈을 통해서 근의 개수를 판단해도 되지만 주어진 2차 방정식의 x의 개수가 만약 짝수라면 요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요 놈을 가지고 근의 개수를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어진 식에서 b 다시는 자, 마이너스 2가 되고, 자, a는 3이 되네요. 자, c는 2가 됩니다. 자,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b 다시가 마이너스 2의 제곱 4. 자, a는 3, c는 2. 자, 요 놈은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자, 0보다 작다. 루트 안에 있는 값, 근호 안에 있는 값이 음수기 때문에, 자, 요 놈을 만족하는 x는 존재할 수가 없겠죠. 자, 따라서 자,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근의 공식에 근호 안에 있는 식, 자, 저놈의 부호를 통해서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판단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 매스싱크 인사이트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을 공부했었죠. 주어진 2차 방정식이 어떤 형태를 띄어야 됩니까? 완전 제곱식의 형태를, 자, 이렇게 완전 제곱식은 0. 주어진 2차 방정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요 x의 개수, 자, 요 놈의 절반, 자, 요 놈을 제곱한 값이, 자, 뭐랑 같아야 되죠? 상수항이랑 같아야 돼요. 자, 그런데 자, 요 놈을 적용하기 위해서 x제곱의 개수가 반드시 뭐여야 되겠죠? 요 놈이 1일 때 요렇게 만든 다음에 1차식의 개수의 절반을 제곱하는 것이 상수항이랑 같아야지만 완전 제곱식이 될 수 있고 중근을 갖게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자, 오늘 배웠죠. 요 x제곱의 개수와 상관없이 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되던가, 맞죠? 또는 x의 개수가 짝수일 때 짝수 공식으로부터 유도된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요 놈이 0이 되던가, 자, 이렇게 판별식이 0이 되는 조건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 네 가지를 잘 정리하시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2차 방정식 구하기. 자, 요 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는 어떤 흐름이었냐면, 자, 요런 2차 방정식이 주어졌어요. 자, 요 놈을 보통 인수분해를 해서 어떤 형태로 바뀌죠? a의 x-알파, x-베타. 자, 이렇게 인수분해를 통해서 2차 방정식의 모양을 바꾸면, 자, 요 놈으로부터 우리는 x의 값이 알파 또는 x의 값이 베타. 자, 이렇게 근을 구했었죠. 요 2차 방정식 구하기는 요 흐름의 이제 반대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요 논리의 흐름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주어진 2차 방정식에 해가 알파, 베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어떤 식을 유도할 수 있냐면 그 2차 방정식은 x-알파라는 인수와 x-베타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요 과정을 역으로 생각한 겁니다. 문제에서 2차 방정식의 해를 알파, 베타라고 주어진다면 그 주어진 2차 방정식을 만약 인수분해 한다면 이렇게 x-알파라는 인수와 x-베타라는 인수를 갖고 있는 자, 요런 2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것이다. x제곱의 개수는 우리가 a, 자, 요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요 흐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자, 2차 방정식의 해가 알파, 베타다. 자, 그러면 주어진 2차 방정식은 자, 요렇게 인수분해가 될 것이다. 자, 여기 빈칸을 채워 넣어 보도록 하죠. 자,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하는 x제곱의 개수가 a인 2차 방정식을 구하여라. 자, 알파, 베타가 두근이다. 자, 다시 강조합니다. 어떤 인수를 갖고 있다? x-알파라는 인수를 갖고 있고
또 x-베타라는 인수를 갖고 있는 2차 방정식이다. 자, 그런데 x제곱의 개수가 a라고 했으니 자,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자, 어렵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주어진 2차 방정식이 중근 알파를 갖는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중근 알파를 갖는다. 자, 그놈을 만약에 인수분해 한다면, 자, x-알파의 제곱, 요런 인수를 가지면서 인수분해가 될 것이다. 자, x제곱의 개수가 a라고 주어졌다면, 자, 요게 a를 붙여주시면 되겠죠. 자, 예제를 보도록 하죠. 자, 두 근이 3분의 1과 마이너스 4분의 1을 갖는 x제곱의 개수가 10인 2차 방정식을 구하라. 자, 두 근이 3분의 1과 마이너스 4분의 1을 갖는다. 자, 우리 머릿속에 저놈을 인수분해 한 거를 떠올려 보세요.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고, 자, 또 뭘 갖고 있죠?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기 위해서는 x 플러스 4분의 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는 자, 요런 2차 방정식을 상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x제곱의 개수가 뭐라고 했죠? 자, 10이라고 했으니 여기 12.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요 놈이 끝입니다. 요 놈을 뭐 전개해서 정리하셔도 나쁘지 않겠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수분해를 통해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한 자, 요 놈의 역 과정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역 과정을 통해 우리가 자, 요런 2차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것. 자,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좀 지나치게 강조를 하고 있죠.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관련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죠.